100세 시대, 생명 연장이 아닌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1988년 처음 발견하여 30여 년간 수십만 건의 연구 논문이 쏟아지고 현재도 매년 1만 건 이상의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물질이 있다.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물질을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일산화질소를 모아서 약물로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一氧化氮是人类研究时间最长的一种单一物质。研究证明，随着人体岁数的增加，体内的一氧化氮含量在逐渐减少，免疫力在下降，病原性疾病和老化在加速。延长健康寿命的终极答案——一氧化氮。在平均寿命接近100岁的时代，如何100%补充一氧化氮，健康生活呢？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혈관이 막혔다.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고 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이 플라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막힌 혈관이 보내는 치명적인 이상신호.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인체 생명수의 통로. 지금 이 소중한 통로가 위험하다. 세계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심뇌혈관 질환이다. 전체 사망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심장과 뇌혈관이 막혀 쓰러질까? 심혈관 질환이란 혈관이 막히는 병입니다. 머리에서 막히면 그것이 뇌졸중이고 심장에서 막히는 심장마비 내지는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인간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어서 전 세계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40대 이후 성인들의 돌연사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고지혈증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당뇨는 혈관을 녹슬게 하며 혈압은 혈관벽을 무너뜨리고 터지게 한다. 이 셋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뇌심혈관계 재앙적 골든타임은 숙명일 수밖에 없다. 100세 건강의 기본은 조기 사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왔다. 사람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화합물질이 쌓여 혈전 같은 응어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병이 생기고 심지어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으로 신체에 마비가 오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50대 분들 3명 중에 1명이 어떤 뇌와 관련된 신경과 관련된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요. 몸의 나이는 혈관의 나이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혈관이 늙는 만큼 몸도 따라서 늙게 되어 있습니다. 1979년 미국 UCLA 의대 약학과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가 혈관 속에서 산화질소를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을 찾지 못했었다. 이그나로 교수는 1986년 오랜 연구 끝에 체내의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며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막혀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92년 산화질소는 미국 과학협회에 의해 올해의 분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1998년 산화질소의 신호분자로서의 역할의 발견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이 수여되었다. 파란 공과 빨간 공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화학식 NO, 산화질소이다. 산화질소는 운동을 할 때 심장박동이 증가하면서 10배나 더 많이 생산된다. 주로 혈관 내피에서 만들어지는데 산화질소가 생성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산화질소는 마법의 분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산화질소는 수초 만에 사라지는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성이 있다.
산화질소는 주로 혈관의 내부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인 혈관 내피에서 생성된다. 혈관을 이완시키는 성질을 가진 산화질소는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진다. 혈관은 혈류가 흐르는 통로와 주위를 둘러싼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활근이 이완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하면 혈관이 좁아지는데 산화질소가 이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혈액이 응고되어 생기는 혈전을 막아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그 때문에 심장마비, 뇌졸중, 뇌출혈 등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이 좁아서 생기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면역 기능을 증가시켜 뇌에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런데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는 나이가 들면서 생성 능력이 떨어진다. 연구에 의하면 40세가 되면 20세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산화질소 생성량을 가지게 된다. 여성들의 경우는 50세가 되면 산화질소 수치가 20대일 때의 35%밖에 되지 않는다. 70세 이후에는 10% 정도만 남는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는 혈소판 기능 장애, 이러한 많은 면역 기능, 심혈관계 기능, 혈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산화질소 수치를 올리려면 자신의 몸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수치를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동과 식이 질산염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의 섭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다. 一氧化氮问世后，对它的研究一直在持续，每年有数十万篇的论文问世。那么，一氧化氮对我们的身体到底有什么惊人的作用呢？首先，它对心血管系统有调节功能。一氧化氮是一种高效的血管放松剂，它能使血流更通畅，调节血压，尤其对高血压患者效果显著。第二，消毒调节免疫功能，一氧化氮能够消除细菌、病毒等病原菌，抑制炎症反应。第三，它还是一种神经传导物质，一氧化氮还被应用到对阿兹海默病的治疗上。第四，它还有一种很好的抗凝固作用，可以防止血管变窄，也可以防止血栓的形成。在平均寿命接近100岁的时代，一氧化氮是延长人类健康寿命的终极答案。但是在我们面前还存在着难题。 산화질소 그 NO를 정상 농도로 회복시켜 질병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NO, 산화질소가 기체라는 점, 또 강력한 반응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반감기가 약 2초에서 4초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때문에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해진 산화질소 어떻게 생성시킬 수 있을까? 산화질소의 생성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운동, 햇볕, 음식, 보충제 섭취 등이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산화질소 생성량이 크게 늘어난다. 산화질소가 혈관벽에 스며들어 혈관 주변 근육을 이완, 혈액 흐름이 원활케 한다. 우리 몸에서 이제 젖산이 많이 생기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데 그 젖산을 빨리 제거를 시켜요. 그래서 산화질소 안에 혈류가 빨리 증가되니까 이 산소와 영양이 빨리 공급이 돼서 우리 몸의 피로를, 근육의 피로를 빨리 제거해 줍니다. 두 번째, 햇볕을 쬐면 우리 체내에서 산화질소가 생성된다. 세 번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소고기 1kg, 생선 1kg, 수박 1통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但事实上，现代人要做到上面的3件事是有困难的，所以人们开始吃补充剂。但是这种营养补充剂对血管内壁细胞已经产生抗性的人效果不佳。 운동, 햇볕, 식사로 보충할 수 없는 산화질소를 발효 기술을 통해 첨가물이 없는 천연 산화질소를 만드는 곳이 있다.
이 회사는 먹기만 하면 누구나 산화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 천연 산화질소 음료를 개발해냈다. 이 음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산화질소를 통해 개발한 건강식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산화질소의 수명이 짧아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HTO 천연수 대표는 10여 년 전부터 발효식품을 개발,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제가 이걸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단 한 병도 제품을 못 팔았어요. 너무 약성이 나오니까 뭐 국가 R&D를 따서 연구도 하고 또 뭐 우리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근데 제가 기적적으로 2014년 10월 달에 여기에서 이제 원인 물질을 찾아냅니다. 그게 의학계의 꿈의 물질인 산화질소. 그 다음에 우리 간에서만 생성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이 글루타치온은 가장 강력한 SOD 물질, 즉 항산화 물질이죠. 천연수 대표는 식품 중의 하나인 마늘을 발효하여 특허를 획득하였고,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농축 수 임산물의 체내 산화질소 생성 고정화 방법을 특허 출원하였다. 정부과제로 선정된 마늘 발효액 특허 기술은 비임상 및 임상을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마쳤고, 권위 있는 국제학술 논문지인 SCI 논문에 실리게 되었다. 저희가 하는 발효 기술은 설탕을 쓰지 않고 발효를 하고, 발효 이후에 유통 과정에 얘가 썩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발효하시는 분들이 아니 어떻게 유통 과정에 오픈해서 썩지 않는 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뭐가 발효가 돼야 부패가 일어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발효를 하기 때문에 발효 이후에 변동이 없다. 자, 근데 이게 완전 물에도 효능이 없으면 그거는 발효가 아니라 분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발효, 먹지 못하면 부패. 발효 기술 중에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발효를 가지고 있는 게 우수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산화질소 보충제는 실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에게 산화질소 천연 발효액을 섭취하게 한 뒤 그 변화를 보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건강검진 항목에서 한 가지 이상 경계 수치로 경고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혈관 건강지수는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5는 안전함,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0은 경계, 플러스 20 이상은 위험 전문가의 진단을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 10년 정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와서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좀 심해서 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검사는요, 경동맥을 두께를 측정할 겁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상태를 볼 거고요. 또 체열, 몸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볼 거고요. 또 혈압, 높은 사람이 특정 시간 이내에 혈압이 회복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참가자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산화질소 발효액은 이들의 혈관 건강에 변화를 가져올까?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 모두 혈관 건강지수가 좋아졌고 맥박이 빨라졌으며 혈관 건강도 타임도 정상이 되었다. 특히 이전 수치가 높을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는 실험 결과를 나타냈다. 경동맥 전후 측정한 결과에서는 경동맥의 내경 두께가 약 14% 정도 늘어났다고 나왔고요. 또 혈압은 한 30분 정도 안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체온은 체열 촬영에 의해서 몸의 체온은 약 1.2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한 효과가 있어서 발효액은 모든 지원자들의 혈압과 혈관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발효액 성분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